1027번입니다. 자, A에는 등차 수열인데요. 자, B2K-1, B2K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는 B의 홀수 번째항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B의 짝수 번째항을 정의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정의된 수열 Bn이 있을 때, 자, B1부터 B6까지 합이 10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AN 수열의 공차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B의 홀수 번째 항과 B의 짝수 번째가 항을 정의한 것을 보면 자, 다음과 같이 정했는데 홀수 번째 항은 바로 A의 홀수 번째 항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고 B의 짝수 번째 항은 B의 짝수 번째 항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두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B1부터 B6까지를 모두 다 조사해 봐야 되는데, 자, B1부터 해볼까요? B1은 1이 홀수니까 이 위에 줄을 따라가겠죠? 그러면 얘가 B1이 되려면 K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1이 들어가면 되겠죠? K자리에 1이 들어간다는 말은 여기에도 K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1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어서 2의 제곱이 되어서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1을 넣어버리면 A1까지죠. 즉 A1에서 A1까지니까 원래 이 B1 수열은 누구만 된다? 바로 A1만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B2 수열은, B2는 어떻게 정리되는가요? B2는 K에 1을 넣으면 되겠죠. K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1제곱 마이너스가 되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A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A2 이걸 의미하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B2는 바로 마이너스 A2가 된다. 자, 그러면 B선이는 홀수 번째를 위에 적어 보겠습니다. B선이는요, 3이 되려면 K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지 4-1이니까 바로 2가 되겠죠.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2를 넣어보면,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는 바로 얼마 든다? K에 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A에 바로 3이 되니까 2A3까지죠. 즉, 마이너스 2A3까지니까 첫 번째 항부터 마이너스 2A3까지니까 자, B선이는 바로 뭐가 된다? A1 마이너스 2A3까지 요까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B4는 어떻게 됩니까? B4는 K2를 넣어야 되니까 2를 넣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2를 넣으면 2A4가 되겠죠. 2A4가 여기 있으니까 첫 장부터 2A4 그러니까 두 번째 항까지 즉 마이너스 A2 플러스 2A4가 되겠네요. 자, 그럼 B5는 어떻게 될까요? B5는 세 번째 한까지를 의미하겠죠. 5가 되려면 여기에 3을 넣어야 되니까 3을 넣으면 여기가 3 플러스 1 짝수 제곱이 되어서 플러스 되고 3의 5가 되니까 여기까지죠. 따라서 A1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의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B6은 무엇이 된다? 동일하게 세 번째 한까지 마이너스 A2 플러스 2의 4 마이너스 3의 6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섯 개를 다 내야 되는데 위에 홀수, B의 홀수 번째 항들은 A의 홀수 번째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B의 짝수 번째 항들은 A의 짝수 번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세 줄을 각각 먼저 더하고 이 세 줄을 각각 따로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이 얼마 되나요? A1, A1, A1. 자, A1이 세 개 있네요. 3A1. 자, 그리고 3는 마이너스 2A3, 마이너스 2A3, 마이너스 4A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는 요거 하나만 남겠죠. 그죠? 플러스 3A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래쪽은, 자, A2는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3A2가 되겠네요. 그리고 폭은 2A4, 2A4, 4A4가 되고요. 자, 6는 여기 하나만 있죠. 마이너스 3A6가 되겠네요.
자, 이 두 줄을 우리는 다시 뭐 해주면 되겠다. 각각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줄을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차를 의미하니까 공차는 앞항에서 자기 앞항을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관계를 본다면 선생님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묶어보.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더해보면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3의 1 마이너스 3의 2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은 마이너스 4의 3 플러스 4의 4 다음은 플러스 3의 5 마이너스 3의 6가 되니까 공차를 찾기 위해서 선생님은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 여기가 A2 마이너스 A1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로 묶어보면 여기는 플러스 4로 묶어야 되겠네요. A4 마이너스 A3 그리고 여기는 또 다시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 A6 마이너스 A5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서 앞항을 뺏는 요게 바로 뭐가 된다? D가 된다는 거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D. A6에서 A5를 뺀 게 D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D 플러스 4D 마이너스 3D가 되겠죠. 바로 AN 수열의 공차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D라 하면 자, 각각의 자, 어떤 항에서 자기 앞항을 뺀 게 바로 공차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D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 하죠? 전체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AN 수열의 공차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에서 각각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따로 하니까 요렇게 각각 두 개씩 묶어 보니까 각각이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4으로 묶어 버리면 자, 각각이 공차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10이 바로 마이너스 2D가 된다는 거. 마이너스 2D가 10이 되어서 공차 D는 마이너스 5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1028번입니다. 자, A2가 마이너스 4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에 대하여 수열 B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바로 AN과 자, AN 플러스 1을 더하면 바로 BN이 된다. 즉, N번째의 바로 항과 그 다음 항을 더해서 자, 이 BN의 항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기가. 바로 AN이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공차를 D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공차가 D면 자,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수열 A는 공차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Bn 수열을 어떻게 정의했냐고 하면 바로 AN 수열에 그 다음 번째 항과 더해서 그 AN 번째와 항번호가 똑같은 바로 BN의 항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AN 수열은 등차 수열이니까 자 공차 DN으로 일반 항을 시작하죠. 그러면 A의 n 플러스 1도 어떻게 됩니까?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공차가 똑같이 D가 되면서 n 플러스 1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일반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n에 대한 1차식, 얘도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결론적으로 공차가 얼마가 된다? 2D가 되는 거죠. 2DN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BN 수열은 공차가 얼마인 2D인 원래 등차 수열 AN의 공차의 두 배가 되는 바로 BN 또한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자, 등차 수열. 예를 들어서 1, 3, 5, 7, 9 정도만 해봅시다. 그럼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AN 수열이면 BN 수열은 어떻게 된다? 바로 B1은 A1 더하기 A2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바로 BN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다음 B2는 A2 더하기 A3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바로 B2 수열이 B2 항번째가 되는 거죠. B 두 번째 항. 그 다음 5하고 7하고 더해서 12가 되는 게 바로 B3가 되고 7하고 9하고 더해서 16이 바로 B4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 AN 수열은 공차가 얼마죠? 공차가 2잖아요. 공차가 2인데 자, 비엔 수열은 공차가 무엇이 됩니까? 그 2의 두 배인 바로 공차가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원래 AN 수열이 공차가 D였으니까 그 뒤에 공차가 D인 것을 두 개 더했으니까 BN 수열은 공차가 얼마 된다? 2D가 된다. 따라서 BN 수열도 등차 수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저 A1, A2가 바로 B1이 되고 A2, A3를 더해서 B2, A3, B4를 더해서 B3, A4, A4, A5를 더해서 B4. 그러면 B5는 A5와 A6가 있겠죠, 그죠? 그걸 더해서 B5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A2가 마이너스 4니까 A 수열을 우리가 다섯 개를 한번 표현해 본다면 다섯 개만 표현해 본다면 A2가 4니까 자 A1은 공차 한번 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럼 A2는 마이너스 4라고 했죠. 그럼 A3는 마이너스 4에서 공차를 한번 더 하면 되죠. A4는 마이너스 4에서 공차를 두 번 더 하면 되고 A5는 마이너스 4에서 공차를 세 번 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BN 수열은 어떻게 된다? BN 수열은 바로 요 두 개를 더해서 B1이 되니까 B1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B2는 요렇게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되고요. B3는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되겠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8 플러스 5D가 되고 다음은 그 다음인 마이너스 4 플러스 5D와 더해서 맞죠? 4D와 더해야 돼요. 4D와 더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얼마가 된다? 7D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연수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공차가 DC 커지고요. 얘는 공차가 얼마씩? 결론적으로 2D씩 커지죠. 그런데 A 수열과 B 수열에 바로 공통 부분이 세 개 있으라. 이 다섯 개 숫자 중에서 공통 부분이 두 개 있으라는 것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얘는 D씩 커지고 얘는 2D씩 커지니까 B도 점점점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 얘가 점점 커지는 수열이면 얘도 커지는 수열이 될 것이고 공차가 음수면 얘가 작아지는 수열이 될 것이고 그럼 얘도 숫자가 작아지는 수열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똑같다는 말은 바로 2D 간격으로 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에서 세 개는 바로 이 세 개의 숫자가 되는 거죠. 이 세 개의 숫자. 요 간격이 바로 2D가 되니까 그 2D 요 세 개가 B수열에서는 자 2D 간격이면 요렇게 세 개와 같든지 맞나요? 아니면 B2부터 출발해서 B2, B3, B4로 이렇게 같은지 아니면 B3부터 출발해서 B3, B4, B5로 세 개가 같은지 공통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얘가 툭한 2D 간격이니까 얘도 2D 간격씩 같아져야 되니까 바로 연속적인 세 개의 수열과 A1, A3, A5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이 A1이 B1이 되든지 A1이 B1 되면 A3는 바로 B2가 되고 A5가 B3가 되겠죠. 아니면 A1이 바로 B2가 된다면 A1이 B2, A3가 B3, A5가 B4가 되겠죠. 아니면 A1이 B3가 된다면 A1이 B3, A3가 B4, A5가 B5로 그렇게 공통 부분 3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이것을 설정할 때 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첫 번째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되든지 그러면 요 세 개가 요렇게 연속적인 세 개와 같다는 뜻이고 아니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얘와 같다면 요 세 개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같다는 거고 아니면 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얘와 같다면 A1, A3, A5가 B3, B4, B5와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가 몇 가지 나온다? 세 가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되든지 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되든지 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되든지 이 세 가지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탈락이죠. 얘는 이것을 만족해주는 D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D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없고 이때는 2D가 바로 얼마가 됩니까? 바로 플러스 4가 되죠. 따라서 이때는 공차 D가 얼마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자 4가 바로 뭐가 된다? 4D가 되니까 공차 D가 얼마였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 20번째 값을 구하는데 자 A2를 알고 있잖아요. A2가 지금 마이너스 4를 알고 있으니까 A 20번째를 구할 때는 A2인 마이너스 4에서 A2와 A20은 18칸 차이니까 공차를 몇 번? 18번 더해주면 되죠. 자 이럴 때는 A2가 마이너스 4니까 공차 1을 몇 번? 18번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 더하기 36이 되니까 바로 공차가 2일 때는 A20이 32가 되는 것이고 자 이때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8이 되니까 바로 14가 되겠네요. 따라서 공차가 1일 때는 A20이 14가 되어서 이 두 수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4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바로 이 bn이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다. 요 식을, 요 점화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접한 두 개의 항의 합이 바로 그 인접한 항의 첫 번째, 첫 번째 있는 요 항번호와 똑같은 비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비밀에서 등차 수열은 인접한 거 두 개씩 우리가 묶어서 하나의 수열을 만들어도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된다고 선생님이 정리해 줬죠. 그때 공차는 바로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원래 수열의 공차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이 공차가 2D가 되는 A1, A3, A4가 바로 여기에서 연속되는 이 비수열의 요렇게 세 개, 아니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와 공통 원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 파악하면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죠. A1이 바로 비봉일 때, A1이 B2일 때, A1이 B3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첫 번째는 탈락이 되었고요. D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라서 공차가 2와 공차가 1인 경우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편 29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의 공차와 각 항이 0이 아닌 실수라고 할 때,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항근을 Bn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Bn은 각 항이 1이 아닌 실수라고 할 때, 자, 다음 이 등차 수열, 이 수열이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이 수열에 바로 공차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2차 방정식의 항근인 바로 Bn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AN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M 플러스 1X 그리고 A의 M 플러스 2가 0이잖아요. 이 2차 방정식에서 항근이 Bn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Bn을 구해야 되는데 자, 계수를 가만히 봤더니 x제곱의 개수는 an이고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배의 am 플러스 1이죠. 그리고 a의 m 플러스 2가 바로 무엇입니까? 상수항입니다. 그러면 an과 am 플러스 2와 am 플러스 2는 바로 항번호가 한 칸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항은 연속되는 세 등차 수열의 바로 n번째와 n 플러스 3번째, n 플러스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럼 이 세 개의 항 관계에서는 등차 중앙이 성립하죠. 즉, an 플러스 1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과 같다. 맞나요? 바로 등차 수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등차 수열일 때 바로 등차 중앙 성질 가운데 거의 무엇을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뭐과 같다 합과 같다는 성질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배의 am 플러스 1을 다음에 am과 am 플러스 2로 고쳐주면 얘는 an의 x제곱 마이너스 am 플러스 am 플러스 2x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는요,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얘가 an이고 1이고, 여기가 an 플러스 2고, 여기 1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칼싸움을 해버리면, 1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am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여기 x 하나 붙이고, 여기 x 하나 붙이면, 이 2차 방정식은 anx 마이너스 am 플러스 2와 바로 1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을 0으로 만든 x값이 이 2차 방정식의 바로 근이니까 x 하나는 무엇이 되고 am분의 am 플러스 2가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니까. 아니면 또는 x는 1 이렇게 근이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건을 BN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BN의 각 항은 1이 아니래요. BN의 모든 항은 1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얘가 BN이라면 BN의 일반 항이 1이 되어서 모든 항이 1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얘는 바로 BN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 X값의 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BN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BN의 일반항을 우리가 적어 본다면 다시 BN은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AM분의 AM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AN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바로 이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이 등차술의 요 괄호 속에 있는 자체가 일반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일반항의 공차를 구하란 말이니까
bn 자리에 bn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얘를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바로 am분의 am 플러스 2 마이너스 1분의 am분의 am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입니다. bn을 an으로 나타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번분수니까 정리해주면 분모 분자에 모두 다 an을 곱해버리면 여기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이 되겠죠. 자, 지금 이 번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an이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도 an 곱하고 여기도 an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해버리면 an이 약분되어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이 되고 여기는 an이 약분되니까 an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an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n의 공차를 우리가 d라고 한다면 an 플러스 2에서 an을 뺀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두 칸 차이니까 그죠? 두 칸 차이니까 얘는 공차 두 번을 이야기하죠. ED를 의미하게 되고요. 자, 위에 분자는요. 원래 AN이 공차가 D면 DN으로 출발하는 1차식이죠. A의 n 플러스 2는 D에 n 플러스 2를 n 자리에 n 플러스 2를 대입한 이런 바로 n에 대한 각각이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공차가 DN, 얘도 공차가 DN이니까 더해버리면 얘는 바로 EDN이 되거든요. EDN으로 출발하는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항이. 저 공차 D와 공차 D를 얘다가 공차 D니까 얘도 공차가 D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AN이 공차 D인 수열이면 AM 플러스 2도 바로 공차가 D인 바로 등차 수열이니까 두 개를 더해봤자 등차와 등차 수열을 더해버리면 등차 수열이 되니까 그 공차도 얼마 된다? EDN으로 출발하니까 공차가 ED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도 공차가 2D고 분자도 공차가 2D니까 2D분의 2D가 되어서 자 정확하게 공차는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분모 자체도 바로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 이 분자 자체도 공차가 2D인 바로 등차 수열이니까 맞죠? 결론적으로는 얘는 바로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만약에 분모가 지금 2D인 분모가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DN 이렇게 출발하는 등차 수열이 되고 분자도 2DN으로 출발하는 바로 등차 수열이 되니까 자, 둘 다 공차가 2D잖아요. 그죠? 그 말은 여기에 어떤 상수값이 이렇게 있을 때 상수값이 예를 들어서 뭐 1과 3이 있다면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자, 이런 유리함수꼴로 한번 보세요. 유리함수꼴로 이렇게 본다면 형태 자체를 자,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1차식분의 1차식은 유리함수꼴이잖아요. 자, 이렇게 본다면 얘가 우리가 바꿀 때 x개수분의 x개수가 바로 2분 2가 나오고요. 여기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2x 플러스 1이 되면서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상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의 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좀 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바라보면 좋은데 분모도 공차가 2D가 되고 분자도 공차가 2D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 편한데요.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 분모 자체는
분모 자체는 지금 A의 n 플러스 2에서 AN을 뺐으니까 바로 공차 ED가 정확하죠. 공차 ED가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분자를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AN을 AN을 첫째 항이 A1이고 공차가 D라면 DN으로 출발하면서 첫째 항이 A1이니까 여기는 첫째 항이 A1이 되려면 여기에 A1-D가 이렇게 있으면 n에 1을 넣어버리면 첫째 항이 A1이 되는 거죠. 요게 AN의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A의 n 플러스 2라는 것은 n자리에 n 플러스 2만 대입하면 되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DN에 자 2D가 되어서 A1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를 두 개를 더해버리면 D는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자 DN, 2DN이 되고 자 여기는 2A1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나비 넥타이 형태로 만들어 보면요. 2D가 약분되어서 N이 되고요. 여기는 2와 2가 약분되니까 D분의 A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 자체도 n에 대한 1차식이죠. n에 대한 1차식. 따라서 등차수열이 맞죠. 등차수열은 원래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 n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게 바로 공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요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 싶은데,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BN을 구해서 자, BN 자리에 자, 이 AN분의 AN 플러스 1을 넣은 다음 분모 분자의 N을 곱해냈더니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분모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공차 E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두 칸 차이니까 ED가 되는데 분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AN이 등차수열이니까 공차를 D라 하고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해봅시다. 뭐 A1, A라고 해도 되고 A1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AN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면 공차가 DN이니까 DN으로 출발하고 첫째 항이 A가 되려면 여기 1을 넣었을 때 A 값이 되려면 D는 없애주고 A를 추가시켜 줘야지만 N에 1을 넣으면 바로 첫째 항이 A가 되겠죠. 얘가 A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의 N 플러스 2는 바로 N자리에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맞죠? 어떻게 됩니까? DN에 2D가 되어서 이게 2D가 되죠. N 플러스 2D가 되어서 2D 마이너스 D 플러스 D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A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A의 N 플러스 2죠. 얘와 AN을 더해보면 DN이니까 어떻게 되죠? 2DN이 되고 마이너스 D 플러스 D 없어지면서 A가 2A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나비 넥타이로 해보면 ED와 ED가 약분되니까 1N이 되고요. 여기 2D분의 2A는 2가 약분되어서 DA가 되죠. 그럼 얘도 바로 N에 대한 몇 차식? 바로 1차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에 대한 계수가 바로 무엇이다? 공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이 수열에 바로 공차는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n에 대한 일차식이고 n의 개수가 바로 공차를 말한다는 거 아시겠죠? 등차 수열이 이렇게 분수 형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n에 대한 일차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나비 넥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030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을, 자, 이 한 변의 길이가 바로 10인 바로 정삼각형이에요. 자, 이 삼각형을 다섯 개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다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A1부터 A5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넓이가 각각 어떻게 바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죠. 이럴 때, 자, 이 가장 넓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좁은, 작은, 넓이가 작은 이 삼각형의 넓이의 1.5배, 즉 2분의 3배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자, 두 번째와 네 번째 넓이의 곱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A1, A2, A3, A4, A5보다 이렇게 다섯 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A3의 넓이를 A라고 한다면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우리가 다섯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로 A-D 여기는 A-ED라고 표현해 가지고 자, 다섯 개를 이렇게 등차 수열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넓이가 A1 바로 A-ED라고 그리고 A-D 자 가운데 있는 걸 넓이를 A라고 놓으면 우리가 식을 만들어주기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10이니까 이 다섯 개의 넓이의 합, 그 넓이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됩니까? 5A가 되겠죠. 맞나요? 마이너스 2D 플러스 2D 사라지고 마이너스 D 플러스 D 사라지니까 5D 즉 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5D가 된다. 5A가 된다는 거죠. 5A.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0일 때 바로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100이니까 양변을 5로 나누어 버리면 얘가 100이니까 얼마가 되고 20이 되고 4와 20이 약분하면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5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누구의 넓이다? 바로 요 가운데 있는 바로 A3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D만 찾으면 A2와 A4의 곱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A5, 즉 A 플러스 2D의 넓이가 A1, 바로 A-2D의 넓이의 몇 배가 된다? 1.5배, 즉 2분의 3배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양변의 두 배를 곱해버리면 얘는 2A 플러스 4D가 되고 얘는 2가 약분이 되어서 3A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6D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A 값은 뭐와 똑같다? 바로 10D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A가 바로 얼마입니까? 5 루트 3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공차 D는 10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10분의 5 루트 3이 되어서 공차가 바로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공차와 무엇을 이 A, 즉 A3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A2와 A4의 곱을 구하라고 했죠. A2는 A-D가 되고요. A4는 A 플러스 D가 되니까 두 수의 이 두 개의 넓이의 곱은 바로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 되어서 A를 제곱하면 25 곱하기 3이 되겠죠. 즉, 5 루트 3의 제곱이 되고 D는 바로 2분의 루트 3의 제곱을 하면 되니까 얘는 바로 75가 되고요. 자, 얘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4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4로 통분해버리면 얘가 5, 4, 20에 7, 4, 28 바로 300이 되니까 300에서 3을 빼면 바로 297이 되어서 바로 A2와 A4의 넓이의 곱이 4분의 29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A-D, A 플러스 D로도 갔죠. 네 개의 수일 때는 A-3D 맞나요? A-D 그리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네 개의 수를 바로 등차 수열이 이룰 때 놓았죠. 그럼 다섯 개의 수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가 A가 되고 바로 공차를 하나씩 키워주고 작게 해주면서 자, 다음과 같이 이 다섯 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개념 시간에 정리했으니까 요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바로 이 문제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 센터를 A로 놓는 거. 그렇게 해서 A 값과 D 값을 찾음으로써 자, 나머지 모든 값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31번입니다. 첫 장은 2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는 A1이지만 두 번째는 3분의 A1, A2, A3 여기는 5분의 A1부터 A5까지 합이죠. 그리고 여기는 25분의 A1부터 시작해서 A25까지 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A와 D로 모든 것을 표현하기는 불편하잖아요. 여기가 또 땡땡땡이 있으니까 분모가 여기는 1분의 A1으로 보면 되니까 1, 3, 5, 7, 9, 11로 분모가 이렇게 홀수로 나가니까 다음은 7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A1부터 A7까지 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것을 모두 다 첫째항과 공차로 나타내기는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등차 수열의 이 세 개의 합은 바로 가운데 있는 수가 어떻게 되죠? A2니까 그죠? 바로 이 가운데 있는 A2에다가 이 한 개수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A1, A2, A3의 합은 바로 뭐와 똑같다? 이 가운데 수의 몇 배와 같다? 한 개수 3과 같다 그랬죠. 따라서 3과 3이 약분되면 이 자체가 바로 A2가 되는 거죠. 그럼 다음도 A1부터 A5까지니까 이 다섯 개의 합은 가운데 항의 A3이니까 A3에다가 곱하기 항의 개수죠. 따라서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5와 5가 약분되어서 바로 A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 많은 것을 더했지만 첫 번째는 A1이 되고요. 두 번째 3분의 A1, A2, A3는 결론적으로는 A2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5분의 A1부터 A5까지 합은 결론적으로 5가 약분되어서 A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규칙적으로 볼 때 얘는 25개니까 이 센터를 생각하면 첫 번째와 다섯 번째의 센터는 이 첨점을 보면 1 더하기 5에 6의 중점이 3이니까 얘는 1 더하기 25의 합 26의 바로 중점 바로 뭐가 된다? A13이 바로 가운데가 되고 그게 몇 개가 있다? 25개가 있으니까 25가 약분돼서 이것은 바로 뭐다? A13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얘는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13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한 거와 똑같죠. 그러면 A1은 2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이 A13은
첫 번째 항 2에다가 공차 몇 번을 12칸 차이니까 공차를 12번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60이 되니까 A13은 바로 62가 되어서 첫 번째 항 2와 마지막 항 62를 더해서 2분의 항수가 바로 13개니까 2분의 13을 곱해주면 이 바로 13개의 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64가 되고요. 2분의 13이 되니까 약분하면 32가 되죠. 그럼 우리는 32 곱하기 13만 하면 되겠네요. 6이고 9가 되고 32가 되니까 바로 41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제일 처음 거와 제일 마지막 걸 더해주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홀수계든 짝수계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홀수계일 때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항에다가 자 항의 개수만큼만 곱해주면 그게 합이 된다는 것. 우리 앞에서 다 정리했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1032번입니다. 첫 장이 3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D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자연수 D라고 했으니까 얘는 공차가 음수가 맞겠네요. 자연수 D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 등차수열에 대하여 AM번째부터 AM 플러스 K번째를 모두 더한 이 합이 0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나나요? 합이 0이 된다는 게 자주 나온다고 했죠. 그 말은 이 첫 번째 거와 제일 마지막 걸 더해도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자, 앞에서 두 번째 거와 바로 뒤에서 두 번째 거를 더해도 0이 된다. 맞죠? 합이 0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끼리 이야기 그놈, 얘가 그놈이죠. 그놈이 각각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지어 홀수계의 항일 때는 그 가운데 있는 센터에 있는 항 자체도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 간단하게 말하면 A5와 A6과 A7, 8, 9까지만 해볼까요? 요 다섯 개를 대해서 0이란 말은 그놈이 0이죠. 그놈이 0이잖아요. 그러면 혼자에서도 이 A7 자체도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합이 0이란 말은 바로 그놈, 우리끼리 이야기는 그놈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M 플러스 A의 M 플러스 K가 바로 무엇이다?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AM 플러스 1과 AM 플러스 K 마이너스 1도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으니까 자, 이것으로 나타내 본다면 자, AM은요. 어떻게 첫째 항 30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되나요? 첫째 항과 n번째 항은 몇 칸 차이죠? n-한 칸 차이니까 바로 공차 마이너스 d를 몇 번 더해주면 된다? n-한 번 더해주면 되니까 n-한 번을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공차 마이너스 d를 n-한 번 더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곱하기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A의 n 플러스 K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첫 번째 항이 30이니까 30으로부터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되나요? 첫 번째 항과 n 플러스 K 번째 항과 바로 몇 칸 차이죠? n 플러스 K 마이너스 1칸 차이니까 공차를 n 플러스 K 마이너스 한 번 더해주면 되니까
얘가 AM이고 얘가 A의 M 플러스 K니까 이 값이 바로 얼마다? 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냄새가 났어야 되는데 M도 자연수, K도 자연수, D도 자연수예요. M, D, K가 다 자연수인데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세 개인데 식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에서는 이런 자연수 조건이 나왔을 때 바로 부정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방정식이 무엇이죠? 자, 문자는 세 개인데 식이 두 개일 때 그 미지수 값을 모두 다 찾지 못하죠. 바로 미지수가 식보다 하나 더 많을 때, 한 개 이상 많을 때 그 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부정방정식의 바로 정수 조건, 물론 자연수도 정수니까 그때는 바로 약수 형태로 푼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그러면 바로 곱골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좌변을 곱골로 만들어주고 우변을 어떤 숫자, 상수로 만들어준다면 얘가 다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수는 바로 6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약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약수 문제로 바뀌어서 푸는 게 바로 부정방정식의 대표적인 정수 조건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숫자가 60만, 30, 30이 있으니까 60이 되고 이 자체가 마이너스 d니까 이 항에서 플러스 d로 놓는다면 자, 이 항에서 d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m-1에 자, 이 항에서 이 항하면 둘 다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m 플러스 k-1로 묶이면서 얘가 바로 60이 된다는 거죠. 이 항하고 이 항하면 이게 이것이 하나의 항이니까 부호가 D가 되겠죠. 부호가 양수가 되니까 D로 묶어서 m-1과 m 플러스 k-1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D배에 mm이 되니까 2m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K가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곱해서 무엇이 된다? 60이 되도록 하는 바로 자연수 D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M도 자연수, K도 자연수, D도 모두 다 자연수니까 자, 이 D가 지금 자연수죠. 자, 그런데 여기에 2M-2 플러스 K죠. 요 M도 자연수예요. 요 K도 자연수예요. 그럼 보세요. 자연수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m이 1이라고 했을 때 요 2m-2는 무엇이 되죠? m이 자연수잖아요. 그럼 2m-2는 m이 가장 작은 1이면 얘가 0이 돼버리죠. 그래도 k는 자연수잖아요. 따라서 이 자체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죠. m이 가장 작은 자연수 1이라고 해도 얘가 0이죠. 그럼 얘가 자연수 k니까 이 값은 바로 자연수 1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얘는 d는 자, 일단 자연수예요. 자연수 곱하기 이 괄호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m도 자연수, k도 자연수면 m도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k도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m 값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2-2가 돼서 0이 돼 버리죠. 근데 k는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체 갈로에 있는 이 값 자체는 바로 자연수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60이 되는 각각의 자연수는 바로 60의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 D는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M도 1부터 시작하고 K도 1부터 시작하니까 둘 다 1이라도 얘가 0이 되면
얘가 1이니까 이 전체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찾는 이 D는 바로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자연수도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이므로 바로 이 D는 60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M과 K가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했어도 1을 대입 만약에 여기서 얘가 2M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 플러스 K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를 넣어도 얘는 얼마입니까? 2 더하기는 4고 얘가 1을 더하면 얘는 자연수는 자연수인데 얘는 5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5 이상의 자연수. 즉, 이 수는 1이나 2나 3이나 4는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얘가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곱해서 60이 된다는 말은 60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얘가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갈로 있는 숫자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데 m도 1, k도 1이라면 여기가 2m-2가 되면 얘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k가 1이 될 수 있으므로 얘는 바로 자연수가 되는데 1, 1 포함한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가 다 된다는 말이고 이때 형태는 m이 1이고 k가 1이면 전체의 값이 가장 작을 때는 얘는 5가 되기 때문에 5 이상의 자연수가 되므로 얘가 1일 때 얘는 60이겠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얘가 1일 때 이렇게 봅시다. 얘가 1이면 얘가 60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1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60이 될 수 없고 얘가 2일 때 얘가 30이 되는데 얘가 2가 될 수 없으므로 얘가 30이 될 수 없고 얘가 3일 때 얘가 20이 되는데 얘가 3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20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M과 N이 가장 작은 자연수 M과 K가 1일 때도 얘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얘가 1일 때 얘가 60의 바로 자연수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도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 얘도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가 되므로 바로 D는 60의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양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약수를 다 적을 필요 없고 약수의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60은 6 곱하기 10이고 12 2 곱하기 5죠. 그럼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가 있나요?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요 지수에다 1을 더하면 되죠. 곱하기 이 지수에다가도 1을 곱하면 되고 이 지수에다가도 1을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60의 약수는 몇 개가 된다? 12개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바로 양의 약수에게서 찾는 방법.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 맞죠? 지수에다 각각 얼마씩 더해주면 된다. 1씩 더해서 각각 곱해주면 되죠. 왜 1을 더한다고 했죠? 2가 두 개 있다는 말은 2를 안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되고 두 개 써도 되니까 세 가지 사용 방법이 있겠죠. 3은 하나 있으니까 3을 안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되니까 두 가지 액션이 있잖아요. 5도 하나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되니까 두 가지 액션이 있어서 전체 60의 약수는 12가 된다는 이 약수의 개수는 선생님이 수도 없이 많이 말을 했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 자연수 D의 개수는 바로 12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부정방정식에 관한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서 왜 60의 양의 약수가 다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괄호에 있는 숫자가 바로 1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D는 60의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